딥라인 플레이메이커는 중앙 미드필더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을 설명할 때 했던 말이지만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는 템포를 조절하는 지침이 따로 없더라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포커스 플레이나 콜렉트 더 볼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프리덤 이러한 히든 지침을 통해 오버로드의 1번 역할, 그러니까 공을 받아주고 내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워낙 많이 사용되는 역할이라서 유저들 대부분이 대충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경기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버로드의 출발점인 1번 위치에서 공을 받아주고 그리고 분배해주는 역할, 이거는 중앙 미드필더든 수비형 미드필더든 어디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개인 지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지션 고수라고 하는 바로 저 지침입니다. 앞서 중앙 미드필더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를 설명할 때도 했던 말인데 저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요 자리에 콕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지침이 의미하는 바는 선수가 공격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이러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가 좌우로 움직이거나 혹은 자신의 구역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대로 여전히 잘 움직입니다. 이미 이전의 영상에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기도 하고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역할이 아니니까 길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자리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개인 지침을 각각 비교한 뒤에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이미 다른 역할을 살펴볼 때 중앙 미드필더 자리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이렇게 차이점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는 움직임을 넓게 가져갈 수 있도록 더욱 넓게 지침과 공을 갖고 넓게 뛰어라, 그리고 추가로 크로스와 관련된 지침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 자체가 옆으로 움직일 공간도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크로스도 올릴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역할들만 이렇게 옆으로 벌리고 크로스를 올리도록 하는 저런 지침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든 지침도 중앙 미드필더 자리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는 공통이에요. 둘 다 포커스 플레이, collect the ball more, use more creative freedom, 히든 지침이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히든 지침의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은 상단에 링크된 중앙 미드필더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살펴본 대로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후방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선수의 주발의 영향력이 중앙 미드필더에 있을 때보다 많이 낮은 편이에요. 상대의 압박이 약하기 때문에 정발이나 역발 모두 패스를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에 따라서 패스를 뿌리는 방향은 여전히 주발 쪽을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의 압박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발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는 수비적으로도 적당히 자리를 지키면서 선수의 수비적인 능력치가 좋다면 좋은 수비적인 활약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비적인 활약이란 상대 선수에게 막 달려들어서 공을 뺏는 그러한 도전적인 수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지키고 서서 길목을 지나가는 패스 등을 끊거나 혹은 침투에 들어오는 상대 선수를 맞아가지고 협력 수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수비임으로 놓았을 때 수비적인 능력치, 예를 들어서 1대1 마크, 태클, 수비위치 선정, 대담성, 예측력, 적극성, 집중력, 이런 능력치들이 좋다면 센터백을 보호하는 홀딩 역할로 쓸 수도 있습니다. 금방 말한 홀딩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나올 볼 위닝 미드필더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위닝 미드필더 또한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다뤘던 역할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경험하셨을 테니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포지션별로 개인 지침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림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볼 위닝 미드필더 지원 임무,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볼 위닝 미드필더 수비 임무,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이 중앙 미드필더의 볼 위닝 미드필더의 지원 임무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비교해볼 거는 지원 임무들의 차이점이죠. 여기랑 여기입니다. 인라인 플레이메이커에서 봤던 그 차이점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앙 미드필더 자리의 볼 위닝 미드필더 지원 임무 역할이 좀 더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지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로스 관련 지침도 보입니다. 볼 위닝 미드필더의 히드 지침은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와 똑같이 Use more tactical discipline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능력치나 개인 지침보다는 팀 지침을 우선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 역할의 설정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의 역할과 전혀 다른 부분이 없어서 뭔가를 더 설명하긴 해야 하는데 좀 난감하긴 하네요. 예. 중앙 미드필더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 그렇다면 가장 큰 차이점인 헛백을 보호하는 홀딩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볼 위닝 미드필더도 수비 임무로 놓는다면 센터백을 보호하는 홀딩 역할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볼 위닝 미드필더의 수비적인 성향이 높기는 하지만 수비 임무로 놓는다면 헛백의 앞을 보호해주는 홀딩의 역할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통적인 센터백을 보호하는 홀딩 역할에는 앵커나 수비형 미드필더의 수비 임무, 이런 역할들이 보통은 추천되지만 볼 위닝 미드필더 수비 임무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홀딩 역할이란 센터백의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상대가 센터백을 공략하거나 해서 센터백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센터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공격수가 우리 센터백을 1대1로 대응해서 센터백의 압박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은 센터백은 당연히 상대 공격수를 따라서 쫓아서 들어가죠. 그런 상황에서 뒤따라 들어오는 공격형 미드필더나 혹은 상대 중앙 미드필더의 공격 임무 혹은 세컨도 볼란테 등 이런 역할들에 맞서서 페널티 에리어의 정면을 지켜주는 역할이 바로 홀딩이라는 역할이에요. 혹은 상대의 인사이드 포워드 등이 안으로 접고 들어올 때 센터백 앞에 자리를 잡고 서서 센터백과 같이 협력 수비를 한다던가 이런 움직임으로 센터백을 도와줍니다. 혹시 중앙 미드필더는 이러한 홀딩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홀딩 역할은 기본적으로 포지션으로 대응하는 거라서 FM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이선 공격수들,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포워드, 이런 역할들이 센터백 앞으로 침투할 때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홀딩의 역할이고, 보통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거기에 해당해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결국 바둑알로 각각 대응을 하는 겁니다. 상대의 공격형 미드필더는 우리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딱 포지션이 맞물리니까 그렇게 딱딱 바둑알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앙 미드필더는 수비적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우리의 센터백이 자리를 비우든 말든 혹은 상대의 공격수에게 공략을 당하든 말든 그런 건 신경을 안 씁니다. 실제 축구에서라면 얼마든지 중앙 미드필더가 눈치를 보고 내려와서 도와주겠지만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닌데 내 중앙 미드필더는 상대의 공격형 미드필더 막아주던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제 말이 맞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실제 축구 전술을 가져와서 FM으로 구현하겠다느니 하는 거는 그냥 큰 틀에서의 컨셉만 가져와서 FM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즐기는 수준이 적당합니다. 실제 선수들의 움직임을 구현하고 실제 감독의 전술을 구현한답시고 애써봤자 그런 거는 안 돼요. 또 자칭 축구 칼럼니스트들의 비추 누르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하 볼 위닝 미드필더의 능력치라든지 다른 특징들은 이전의 영상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볼 위닝 미드필더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역할과 마찬가지로 수비형 미드필더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가장 기준이 되는 역할입니다. 역할의 개인 지침 또한 중앙 미드필더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침들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지원 임무의 경우에는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는 지침도 켤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저쪽에 보이는 드리블이나 슈팅, 패스와 관련된 지침들도 모두 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임무의 경우에는 강제로 포지션 고수가 켜져 있고,
적게 드리블하라, 그리고 적게 슈팅하라 등 도전성을 낮추는 지침들이 켜져 있습니다. 딱 봐도 이거는 센터백을 보호하는 홀딩 역할에 적합하도록 맞춰진 세팅인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그렇다면 중앙 미드필더 수비 임무에 개인 지침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 임무도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드리블 제한, 슈팅 제한이 걸려 있을까요? 맨 오른쪽 세 번째 그림이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의 중앙 미드필더 수비 임무 개인 지침입니다. 뭔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보이죠.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 임무의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 임무보다 좀 더 안전 지향적인 세팅, 그러니까 낮은 성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지원 임무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요? 아니,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지원 임무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지원 임무처럼 그냥 전부 다 깨끗해요. 아무런 지침도 켜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포지션의 수비 임무만 이렇게 개인 지침을 보여드리는 것도 얘들 둘만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 임무의 개인 지침 설정은 센터백을 보호하는 홀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세팅 값인 겁니다.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센터백 앞 공간을 지키면서 수비 시에 센터백을 도와서 안전하게 이 공간을 지키는 역할인 겁니다. 가끔씩 학구열에 불타는 유비들이 여기에 강한 태클을 걸어주면 볼 위닝 미드필더의 수비 임무와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비슷하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FM의 각 역할들은 겉으로 보이는 지침들 외에도 내부적으로 히든 지침을 비롯해서 움직임의 활동 반경, 그리고 성향의 높낮이, 그리고 필요한 능력치 값,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지침들을 똑같이 맞추더라도 경기장에서 보이는 움직임은 제법 차이가 납니다. 금방 수비형 미드필더에 강한 태클을 걸어준다고 해서 볼 위닝 미드필더와 같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볼 위닝 미드필더보다 기본적으로 압박 범위가 좁은 편이고 압박 강도도 낮아요. 그리고 공격 시에 전방으로의 패스를 선택하는 도전적인 선택을 할 때 좀 더 높은 성향을 가지고 판단을 내립니다. 즉, 볼 위닝 미드필더는 요만큼의 패스를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는 좀 더 멀리까지 패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히 수비형 미드필더가 볼 위닝 미드필더보다 패스의 질이 높아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에 강한 태클을 걸어주면 이거는 그냥 강한 태클을 켠 수비형 미드필더일 뿐이지 볼 위닝 미드필더는 아닌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이런 패스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이점이 보입니다. 다른 역할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를 바깥으로 뛰도록 설정했다고 해서 이게 메잘라가 될 수는 없어요. 애초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설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수들 역할의 지침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각 역할들이 어떠한 히든 지침을 내부적으로 가졌는지,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바로 자작 전술을 만드는데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기 전술의 수비형 미드필더 지원 임무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FM 아레나 등에서 유행하는 4231 DM 전술, 여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지원 임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비형 미드필더 지원 임무의 경우에는 세군도 볼란테보다 공격적인 성향은 조금 낮고, 그리고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태클하고 수비도 하면서 로밍 플레이메이커나 레지스타보다는 좀 더 위아래로 정석적으로 고정된 움직임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볼 위닝 미드필더보다는 패스나 침투 같은 창조적인 행동이나 움직임에도 제한이 없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두루두루 모든 역할들과 비슷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행동과 움직임에 특별한 제한이나 히든 지침이 없어서 선수의 어빌이 높다면 높은 대로 대부분의 상황에 좋은 효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버로드 아이솔레이션이고 나발이고 뭐 할 것 없이 공이 앞으로 가면 같이 앞으로 올라가서 공격에 참여하고, 수비 상황이 되면 내려와서 적당히 수비를 하는 만능 역할인 거예요. 오버로드의 출발점을 담당하는 선수, 그리고 오버로드의 연계를 담당하는 선수, 그리고 오버로드의 탈출구를 담당하는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솔레이션으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선수, 이렇게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원 공격,
그리고 전원 수비처럼 전부 우르르 몰려다니는, 비유를 하자면은 토탈사커를 하기에 딱 좋은 역할이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의 지원 임무인 거고, 그래서 사기 전술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무슨 수비형 미드필더의 지원 임무가 특별히 좋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기 전술이란 건 선수를 누구를 쓸지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전술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무나 끼워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술인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나만의 자작 전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보고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디 뭐 아레나 전술이 뭐 사기 전술이 좋다고 하던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은 웬만하면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수비형 미드필더는 앞서 말한 대로 다른 역할들의 임무를 두루두루 적당히 흉내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도 쓸만하고 수비 상황에서도 든든한 역할이라서 중앙 미드필더처럼 능력치가 골고루 다 필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 능력치는 1대1 마크, 태클, 패스, 스위치 선정, 예측력, 집중력, 팀워크, 활동량, 이런 중원 미드필더 구역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치들이 우선됩니다. 공격 상황일 때는 안정적으로 후방에서 공을 연계해주고, 그리고 수비 상황일 때는 공간을 지키고 상대 선수를 마크하면서 미드필더 구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능력치들이 최우선 됩니다. 우리 팀의 공격 작업이 길어지면 세군도 볼란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비형 미드필더 지원 임무의 경우에는 오프더볼 능력치를 활용해서 페널티 박스 정면까지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오프더볼이나 예측력, 활동량 이런 능력치가 좋다면 좋은 침투를 보여주기도 하고, 중거리 슈팅 능력치가 좋다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의 좋은 슈팅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한 기본적인 수비수로서의 능력치가 갖춰진 이후에 플레이메이커처럼 사용할 거라면 패스와 관련된 능력치, 그리고 세컨드 볼란테처럼 사용할 거라면 오프더볼과 중거리 슈팅 이런 능력치들, 그리고 중원의 사냥개처럼 사용할 거라면 태클과 대담성, 적극성, 활동량 이런 능력치들을 고려하시면 됩니다.